구독자 10만 명 달성 이벤트 사연 육성 제보 이벤트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석구님들의 사연을 받아서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번 이벤트는 특별히 우리 석구님들의 육성으로 체험담 내지는 들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레비님의 사연, 포상등 아래의 병사라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왁스님, 그리고 석구님들. 항상 방송과 영상 잘 보고 듣고 있는 레빈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스테리와 공포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괴담 이야기를 읽곤 했는데 우연찮게 선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고 목소리와 연출, 연기에 반해 구독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석구님들의 무섭고도 지괴한 다양한 체험 실화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본문에 앞서 제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기억이 없지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는 어릴 때 기가 약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어릴 때 부모님께서 어떤 분의 장례식장에 저를 데려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 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며칠 동안 정말 아팠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덕분인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열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다른 분의 장례식장에 저를 절대 데려가지 않으셨고요. 초등학생 때에도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소위 말하는 헛것을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 그중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한 번은 한밤중에 제 방에서 컴퓨터로 열심히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여름이어서 제 방문을 열어둔 채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 CRT 모니터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두운 배경에서는 모니터 화면에 제 모습이나 제 뒤의 모습이 비치기도 합니다. 한참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니터에 제 열린 방문 사이로 뭔가가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순간 저게 뭐지? 싶어서 게임을 멈추고 모니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등이 굽으신 할머니였습니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도 아닌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 그 할머니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시면서 천천히 지나가셨습니다. 거의 지나가셨을 때쯤 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건 문 밖에 거실 뿐이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봤지만 물론 아무도 없었고요. 다른 하나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옛날 주택이라 화장실이 밖에 있고 제 방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실이나 부엌에 가려면 마당과 현관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화장실은 마당에 있었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용변을 보고 화장실을 나왔는데 무심결에 거실 쪽 창문을 쳐다봤는데 웬 여자가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때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그 새벽에 화장실을 나온 나를 왜 그렇게 노려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쳐다보면서 제 방으로 갔는데 제가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노려보시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께 새벽에 왜 나를 그렇게 노려봤냐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엄마가 새벽에 깬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본 엄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다행히 그 후로는 별 탈 없이 잘 지냈었는데요. 2012년 5월, 운도 없게도 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대하게 되었고 강원도 화천군 모 포병대대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같은 해 7월, 전반의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전반의 훈련이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포상과 외곽 초소, 상황실에서 상황 대기를 하며 임무를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통진분대였던 저는 같은 분대 선임들과 FDC, 사격주의라고 불리는 선임들과 함께 상황실에서 대기했습니다. 갓 들어온 이병이었던 저는 군대의 가장 막내였기에 선임들 눈에 잘 띄려고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죠.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갔고 밤 12시가 조금 넘어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윽고 행전반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행전반에서 전파합니다. 현 시간부로 상황 종료. 현 시간부로 상황 종료. 모든 부대원들은 부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식당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달 끝. 식당에 후식이 준비되었다는 소식에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훈련이어서 다들 밥을 일찍 먹었던 터라 너무 배고팠거든요. 상황실에 근무자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식당으로 내려갔고 맛있는 컵라면과 음료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 뒤에 먹는 부식이 어찌 그리 맛있던지요. 한참 먹고 있는 저에게 선임이 말했습니다. 야, 너 얼른 먹고 상황실 가서 근무 교대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라면을 마시듯이 해치우곤 서둘러 군장을 차고 근무 교대를 위해 혼자 상황실로 갔습니다. 포병대대를 나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포병대대의 중대를 여기선 포대라고 부릅니다. 한 포대에는 6개의 포상, 즉 6문의 포가 있는 진지가 듬성듬성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포상과 주변 도로를 비추는 포상 등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제가 가려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밤 12시가 지난 야심한 밤, 모든 부대원이 식당에 있었기에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포상등이 길을 비추고 있었고 평소에 어두운 곳도 겁없이 다녔던 저였기에 무섭다는 생각 없이 그저 얼른 자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더덜더덜 상황실로 올라가려는 찰나, 상황실 바로 아래에 도로를 비추는 포상등 밑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멀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시력이 그리 좋지 않은 저는 저게 뭐지 싶어 그 무언가를 보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사람 모양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제가 오르막의 중간까지 왔을 때쯤 그게 병사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철모를 깊게 눌러쓰고 군장을 찬 채로 포상등 아래에 서 있는 병사. 이상하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왔을 텐데 저 사람은 누구지? 모든 부대원이 밑에 내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무슨 무대뽀인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긴 저는 15m 정도까지 가까워졌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병사는 갑자기 왼쪽으로 몸을 획 돌더니 마치 얼음에 미끄러지듯이 옆으로 선 자세 그대로 스르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포상등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쪽으로 가더니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1분 정도를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야? 저건 뭔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무교대는 해줘야 하고 왠지 올라가기는 꺼려지고 한참을 망설이다 그 병사가 사라졌던 곳을 계속 쳐다보면서 상원실까지 갔고 안에 있는 선임과 근무교대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동기에게 이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도 야간에 탄약고 근무를 서면서 그 포상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걸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옆에 있던 선임도 그걸 봤다고 하고요. 그 후로 저는 전역할 때까지 야간 근무 때 상황실에 올라갈 때마다 그때 일이 계속 생각났지만 그 병사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날 봤던 병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후로 지금까지 귀신을 보거나 특별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군대 시절 겪었던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부족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레비님 사연, 레비님의 육성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되게 굉장히 막 한 글자 한 글자 제대로 읽어야 돼, 약간 긴장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다가 점점 갈수록 편해지는 거야. 이제 점점 편안해지다가 뒷부분에는 또 말이 좀 빨라져.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저의 그동안의 3년간의 방송 스타일을 그대로 우리 레비님의 이번 사연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막 끊어 읽었잖아요. 뚝뚝뚝뚝 끊어 읽다가 조금씩 목소리가 편안해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약간 좀 섬님 요즘에 읽는 게 너무 빨라지신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3년 동안 했던 것을 우리 레비님은 그냥 한 큐에 해버리시네. 그냥 10분 만에. 어찌 보면 엄청난 능력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레비님은 또 방송하고 계신 분이에요. 유튜브 쪽으로 레이싱 게임 위주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원래 방송을 하시다가 제 20만 구독자 이벤트 한다고 하시던 방송을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이렇게 넘어오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레비님 채널도 많이 애정해 주시고요. 레비님 또 사연 이렇게 힘들게 또 녹음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길 한복판의 무덤이라는 사연, 뿌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뿌미입니다. 왓썸님 구독자 10만 명 축하드리고요. 흔한 이야기가 될진 모르겠지만 짧은 이야기 몇 가지 들려드리고도 싶고, 그리고 이벤트 참여도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녹음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친구네 가족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외할아버지 댁에 가던 중이었어요. 친구네 외할아버지 댁이 어딘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처에 슈퍼마켓은커녕 구멍가게 하나 없는 굉장히 깊은 산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골길에 다 와갈 때쯤에는 캄캄한 밤이었는데요.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길 한복판에 웬 엄청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고 해요. 길가에도 아니고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 길 한복판에 무덤이 있어서 뭐지 싶으면서도 굉장히 엄청 큰 사연이 있는 무덤이구나 싶어서 운전하시던 친구 아버지께서 무덤을 피해서 크게 옆으로 비껴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길에 도착해서 그 무덤, 왜 길 한복판에 웬 무덤이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길 한복판에 어떻게 무덤이 있을 수가 있냐고, 잘못 본 거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만 보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타고 계셨던 친구네 어머니도 보셨고, 그리고 친구도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 나만 봤으면 착각이라고 하겠는데 다 같이 봤으니까 이상하다, 근데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상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무덤을 봤던 그 자리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그 차에 타고 계시던 분들이 정말 많이 다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 엄마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때 저 어렸을 때에는요, 마당이 있는 굉장히 이렇게 다세대 주택? 그런 데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도 어떤 젊은 부부가 새들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꿈을 꾸셨는데 어디선가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마당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엄청 서럽게 울고 계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어르신들 무슨 일로 그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아들한테 밥 좀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정말 먼 길 왔는데 아들 내외가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급하게 밥을 한 상 차려드렸대요. 그랬더니 노부부는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배골치 않고 간다고 하시면서 떠나셨고요. 엄마는 잠에서 깨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옆집 여자분이랑 이렇게 하시던 중에 꿈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진짜 깜짝 놀라시면서
사실은 전날이 시아버님 기일이었다고. 그런데 제사는 지내야겠고, 근데 몸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저녁 6시에 정말 많이 이른 제사를 모시고 얼른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을 다 치운 뒤에 아버님께서 오셨나 보다. 그래서 밥을 못 드시고 가셨나 보다. 그러시면서 엄청 속상해 하셨다고 해요. 제사도 너무 일찍 모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신기하시다고 엄마가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요, 제 가위눌림 이야기예요. 가위눌림 이야기는 좀 많아서 식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17살에서 23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한 대학생 때쯤에 가위를 좀 많이 눌렸었어요. 그래서 그 가위 눌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주방에서 수저도 놓고 뭐 음식도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엄마 좀 도와드려야지 라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시험 기간도 지났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엄마 부르면 그때 좀 일어나야겠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밥 다 차리고 엄마 부르시면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누워있었는데 아버님 진지 드세요 하면서 그런 여자분 목소리도 들리고 알았어 하는 할아버지 목소리도 들리고 하시길래 저희 집은 엄마랑 아빠랑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4 식구만 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손님 오셨나? 이러면서 그냥 누워있었어요. 손님이 오셨으면은 어차피 식탁도 4인용이고 하니까 식탁 좁고 하니까 저분들 다 드시고 나면은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들 얘기하는 소리가 진짜 너무 단란하고 너무 화목하고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 진짜 단란하고 예쁜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 식탁에서 밥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식탁에서 밥 먹는 소리가 들리려면 주방 쪽에서 그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주방은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오른쪽이 아니라 제 발 밑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들리는 거예요. 좀 이제 주방이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바로 근처에서 제 발 밑에 제 방 옷장 근처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소리가 가깝게 들리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 옆에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얘 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자는 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야 얘 자는데? 아니야 얘 자고 있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시 아니야 쟤 자 이러면서 다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 보다 하면서 근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할 때쯤에 아니야 얘 깼어. 얘 지금 자는 척 하는 거야. 내가 봤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갑자기 제 옆에서 엄청난 인기척과 함께 누군가가 제 몸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랑 가자.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러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족들이랑 이제 계속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어서 그러면은 우리 가족은 맨날 저한테 왜 사냐, 넌 대체 왜 사냐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서로에 대한 칭찬과 예쁜 말들 가득한 그런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랑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가족들을 따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에 힘을 쫙 뺐어요. 그래서 그 당기는 힘에 몸을 이렇게 맡기면서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멍 때리면서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딱 젖혔더니 제
저 밑에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완전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더 여기다가 맡기면 안 되겠다. 나는 지금 가위 눌리고 있는 중인가 보다. 라면서 몸에 힘을 주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침대에서 어떤 되게 새하얗고 무수히 많은 그런 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 등을 막 떠미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눕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이제 앞을 봤더니 앞에 무수한 손이 막 나와가지고 저를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는데 그 손에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주고 해서 가위를 풀었던 그런 꿈 이야기였어요. 그치, 허무하네요. 여기까지 제가 들었던 그런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뿌미님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낭낭하시죠? 마지막 이야기는 좀 진짜 소름이죠. 애기 귀신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귀신이 아니고 요정들 같아요. 사투리가 너무 귀여우신 분이셨어요. 예, 뿌미님 잘 들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엽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예 쿠션 하시면서 뿌미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저도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그랬잖아.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디기디기 남자분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분, 이 선생님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 실화를, 선생님이 선생님 사연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선생님께서 이거 혹시라도 아니야 일단은 듣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사회 선생님 실화. 새벽에 이제 선생님이 산에 올라가는데, 왜 갑자기 새벽에 산에 올라갔냐면, 이제 선생님이 친구랑 술을 마시고 술을 깨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처음 가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 산에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데, 운 좋게도 선생님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걸어가는 겁니다. 아주 키가 큰 할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여기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죠? 이렇게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쓱 가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도 안 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서 뛰어가서 할아버지 어깨를 탁 잡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 발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네, 둥둥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 떠 있는 상태로 뒤로 쓱 달아보는데 할아버지 두 눈이 시뻘갰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쫓아왔죠.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친구는 무서워서 달아났는데, 그 달아나다가 이제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 갈림길이 나와서 이제 친구랑 선생님은 흩어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갈림길에서 잠깐 망설이더니 자신의 어깨를 건드린 선생님을 쫓아왔죠. 선생님은 도망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 어렸을 때 선생님 어머니께서 항상 외우라고 하던 불교 경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 불교 경문을 외우다가 고개를 아무 일도 안 일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그 눈이 시뻘건 할아버지가 안 가고 그 경문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였어요. 눈 빨간 할아버지가 말하길, 내가 사실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경문을 들어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여기로 계속 가면 절벽이 나오니까 아까 그 갈림길에서 친구가 간 곳으로 가면 마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선생님은 무서웠죠. 일단 살았다는 걸 알아도 사람이 아닌 뭔가를 만났기 때문에 많이 무서웠죠. 그래서 이제 그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엎드려가지고 불교 경문을 외운 다음에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갈림길로 가서 내려가니
정말로 마을이 나왔고, 그 다음날 그 산에 찾아와서 그 선생님이 처음 뛰어간 곳으로 가보니 정말 거긴 절벽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갔으면 죽었었겠죠.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메일로 그 학교 대학원들에 보냈는데 딱 한 군데에서 이제 답장이 왔대요. 민속학인가 그런 대학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신 이야기 아주 재밌게 들었다면서 그 선생님이 그때 외운 경문은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경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과연 선생님이 그 경문으로 못 외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한 이야기네요. 네, 이 선생님의 사회 선생님 실화 사연이었고요. 이야기 자체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죠. 거기다 이 선생님이 또 되게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해주셔서 진짜 무슨 술자리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아니 모두의 기력을 떨어뜨리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근데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편해서 좋은데, 편해서 너무너무 좋고 재밌는데 너무 편했다. 약주 한 잔을 진짜 하시면서 읽으신 거 아니죠? 혹시 아니 처음에 뒷부분은 점점 갈수록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 앞부분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나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러면서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시뻘겠다 그 얘기하시는데 이 발이 공중에 떠 있었어. 할아버지 발이 공중에 떠 있었죠. 그 떠 있는 상태로 뒤로 응. 쓱 알아보는데 할아버지 두 눈이 시뻘겠어. 시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마지막 사연. 다 각자의 목소리와 톤과 개성이 다 넘치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사연은 이소란 현님의 사연입니다. 담력 시험을 하다가 라는 사연인데, 그 노이즈를 좀 없앤다고 에코를 살짝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너무 귀여우셨다. 귀요미 이소란 현님의 귀여운 목소리로 한번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섬님, 석구님들 안녕하세요. 이소란현입니다. 먼저 섬님의 10만 명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조금 오래된 학교입니다. 일제감정기 때 설립된 학교라서 그런지 학교 건물 자체가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소풍 대신 반끼리 소풍을 가거나 체험 같은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반과 다른 반 한 반이 같이 학교 건물에서 수업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캠핑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과 같이 캠핑을 하는 반은 A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반들은 반끼리 교회로 나가서 소풍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는 오로지 저희 반과 A반만이 교내에 남아있었고 저희의 캠핑을 도와주실 선생님 몇 분이 남아 계셨습니다. 저녁을 저희끼리 만들어 먹고 운동장에서 미니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는 4층의 대강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강당에서 모여서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12시가 다 될 무렵 캠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담력 훈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학교는 전체적으로 으스스한 느낌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본관 건물 뒤 조명 하나 없는 골목길이 있고 그 골목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아주 옛날에 조리실로 쓰였던 곳이고 2층은 거울이 사방에 있는 무용실이 있습니다.
무용실 쪽 골목으로 나가는 길 앞에 도서관과 대형 거울이 있었고 그 대형 거울에는 귀신이 비친다는 괴담이 돌고 있었습니다. 담력 훈련에는 빠질 수 없는 음악실과 과학실도 그 골목을 통해서 가야 했죠. 저는 겁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무서운 영화나 귀신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더 그랬고요. 다행히도 같은 조가 된 친구는 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담력 훈련 코스는 상, 중, 하로 나눠놨는데 저희는 중을 선택했습니다. 중팀에서 한 3번째 정도에 저희 차례가 되었고 A와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왠지 엘리베이터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거울에 붙어있는 귀신 인형 사진이 보였습니다. A4로 출력하셨는데 하얀 테두리가 그대로 보이더군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1층으로 내려가 도서관에서 지정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서장을 하고 있어서 책 찾기는 쉽더군요. 책에서 섬집 아기 가사를 꺼내 들고 나와 대형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는 재단처럼 꾸며놓고 촛불 3개를 켜놨더라고요. 거울로 비친 얼굴을 보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거울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괴담이 생각나더군요. 제가 굳어서 거울을 보고 있자 A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뭐해, 안 불러? 아, 무섭다고. 뭐가 무섭냐? 여기 뭐 붙어있다. 뭐지? 이 거울은 귀신이 보이는 거울입니다. 밤에는 거울을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써있는데 야, 쌤들 되게 귀여우시다. 어우, 야, 그런 거 왜 읽어? 후딱 풀어 가자. 자꾸 섬찟한 느낌에 저는 재촉을 했고 저희 둘은 섬집 아기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삼계늘에 야, 에이야, 방금 거울 뒤에 뭐 있지 않았어? 응? 나는 못 봤는데? 무서우면 빨리 부르고 가자. 조금은 섬찟했지만 남은 노래를 마저 불렀습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선생님인지 아니면 다른 물체인지 희미한 형체가 거울로 비춰진 게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는 A와 골목으로 들어가 건물 2층 무용실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아까 음악에는 없던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계단에는 귀신 사진들이 쭉 붙어있고 초가 다 켜져 있더군요. 왠지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무용실 너무 들어가기 싫어. 그럼 내가 혼자 갔다 올까? 싫어. 혼자 밖에 있는 건 더 싫었기에 같이 무용실에 들어갔는데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거울이 사방에 있는 방이다 보니까 거울에 내 자신들이 비춰지는 게 너무 섬뜩하더군요. 거울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떼는데 또 희미한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무섭더군요. A는 안 보인다는데 제 눈에만 보였거든요. A가 저의 상태를 보고는 제 손을 잡고 빠르게 폐식당을 지나 음악실로 들어갔습니다. 음악실에서 울려 퍼지는 고요한 피아노 소리와 소름이 끼치도록 찢어지는 소리의 여자 웃음소리가 귀에 맴도니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A와 같이 교무실에 들어서자 또 찢어지는 웃음소리가 나오고 교무실 대형 거울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거울 앞에 섰는데 A와 저의 바로 뒤에 있더군요. 희미하게만 보이고 자세한 형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귀신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소름이 쫙 돋고는 A의 손을 잡고 뛰쳐나와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힘든지도 모르고 4층까지 올라와서 숨을 몰아쉬고 친구들이 몰려와 그렇게 무섭냐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희 바로 뒤에 출발한 친구들도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있잖아. 너네 갔을 때도 웃음소리가 노래로 나왔어? 웃음소리? 아까 선생님들이 노래 들려줬을 땐 가야금 소리랑 여자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A와 저는 둘이서 한참을 바라보고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다들 무사히 담력 훈련을 끝내고 저희는 밤새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다음날 날이 밝아올 무렵 A가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건물 뒤에는 조명도 없고 스피커도 없잖아. 응? 없지? 그게 왜? 그럼 그 노래랑 웃음소리는 어떻게 난 거야, 골목에서? 순간 소름이 쫙 돋아오고 A와 저는 비명이 나오려는 입을 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녹음을 하면서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제 생각에는
그 도서관 앞의 거울이 진짜 귀신이 보이는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저는 그 뒤로 밤에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이소란 현님 사연. 담력 시험을 하다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채팅으로 보니까 이소란 현님이 전화 상담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약간 조목조목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버릇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은 백화점 안내방송 같아요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이상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못한다, 잘못했다 뭐 이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그만큼 이제 또박또박 조목조목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겠죠. 또 어떤 분은 고등학교 방송부 방송 같다고. 1층은 승려복 매장입니다. 2층은 신사복입니다. 연기도 아주 잘하시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그 섬지박이 있죠. 노래 되게 소름 돋게 잘 부르셨잖아. 그거를 완창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을 잘랐지만 앞부분하고 맨 끝부분만 넣었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사연에는 섬지박이를 완창을 하셨어. 그걸 나는 다 듣고 있었잖아. 노래를 그렇게 소름 돋게 부르신 그 부분을 난 그걸 다 들어야만 했다. 저는 아직도 시뻘건이 생각나요. 오늘의 베스트는 시뻘건이다. 시뻘건 게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늘 육성 사연 제보는 모두 총 4분께서 획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레비님, 뿌미님, 이선생님, 이소란 현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뻘건 무소비로 보내드릴까?